자, 시작합시다. 자, 오늘은 이제 2단원이에요. 태양계와 지구 부분에 관련된 내용부터 한번 차근차근 내용 정리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처음으로 이제 2단원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오늘 수업은 대부분 다 이제 내용 설명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문제가 우리 교재가 받은 교재 뒤쪽에 문제가 있긴 한데 그 문제 말고도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문제는 또 제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21쪽에 태양계의 형성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융합과학을 배우면서 1단원에서는 우주의 생성과 진화에 대한 내용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단원에서 우주의 생성,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진화,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이때 우주의 생성 과정은 결과적으로 빅뱅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론으로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죠. 빅뱅 이론, 그죠? 그러면서 또 하나 여기서 나오는 대표적인 공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허블 법칙, 바로 은하의 후퇴 속도 VR은 허블 상수에다가 거리 R을 곱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식들이 나와서 은하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빅뱅 이론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진화 과정은 결과적으로 별의 생성과 소멸입니다. 그러면서 이 별의 생성과 소멸 단계에서 각각 원소가 생성되는 과정을 배웠던 게 바로 1단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하게 되는 2단원은 태양계의 진화는 과연 무엇인가? 결과적으로 범위가 축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1단원에서 거대한 우주를 살펴봤다면은 이제 조금 더 범위를 좁혀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천체들, 그러니까 태양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보겠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범위는 축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자세하고 이런 내용들로 들어가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태양계의 진화에서는 무엇을 배우느냐? 말 그대로 태양계의 형성을 배울 거예요.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태양계라고 한다면은 이제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거대한 천체들, 그러니까 특히나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여러 가지 행성들이 있겠죠. 그런 행성들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그 내용을 살펴보실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법칙을 배웁니다. 그게 바로 뉴턴의 법칙과 케플러의 법칙을 배울 거예요. 케플러의 법칙. 그러면서 이 두 가지의 법칙으로 바로 행성의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행성의 운동. 그러니까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지구와 같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있죠? 그런 행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쭉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지구의 진화 과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무엇을 배우는지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첫 번째 태양계의 형성 과정을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1단원에서도요, 별의 생성과 소멸 단계에서 별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아마 배운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용어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용어. 자, 일단 용어 정리부터 좀 먼저 해보면은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고 빛과 열을 내는 천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빛과 열을 내기 때문에 밝게 보이는 천체들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태양은 별이에요? 태양은 별이니 아니니? 별이지. 왜? 스스로 빛을 내니까. 맞지? 그럼 다른 별일까? 열을 내요? 아니죠. 다른 별을 내지 않습니다. 다른 별을 내지 않는다. 다른 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빛과 열을 발생시켜야 되거든요. 이 빛과 열을 발생시킨다는 게 결과적으로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수소핵 융합 반응의 발생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할 수 있으면 그건 별이고, 그렇지 못하면 별이 아니거든요. 태양은 태양 내부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면서
막대한 열과 빛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별입니다. 근데 달은 우리 눈에 굉장히 밝게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죠. 태양빛을 반사해서 밝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달은 별이 아닙니다. 지구가 별인가요? 아니죠. 지구도 별이 아닙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모두 다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태양계의 진화 과정에서 태양계만을 본다면은 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태양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때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들 다른 표현으로 항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항성. 자, 그리고 행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행성. 그러니까 앞서 잠깐 행성의 운동할 때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행성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예를 들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같이 태양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천체들을 우리가 행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보다 크기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태양 주변을 일정한 궤도를 따라 돌고 있으면은 행성이긴 행성인데 크기가 작은 행성이다 해서 소행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위성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위성. 오케이? 위성은 행성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들입니다. 행성 주위를. 행성들이 태양을 공전하고 있다면은 위성은 행성을 공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달이 있겠지. 오케이? 아까 별, 항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태양밖에 없다. 오케이? 행성은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왕성까지. 오케이? 이런 것들이 행성이야. 오케이? 그리고 위성 이러면은 대표적으로 달이 있죠. 달. 달은 지구 주위를 도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목성 같은 경우에는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이런 식의 위성들이 막 존재를 해요. 근데 일단 위성은 대표적으로 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있죠. 해성. 해성. 근데 이 해성은 행성과 비슷해요. 그래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해성은 큰 타원형으로 공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케플러의 법칙을 배우면서 알게 될 텐데 사실 태양이 있으면은요 그 주변으로 행성들이 공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태양 주변을 공전할 때 이렇게 거의 원의 개념으로 그리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게 지구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사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 때도 원의 형태로 돌진 않아요. 약간 좀 찌그러진 형태로 돌거든요. 그러니까 찌그러진 타원체로 돌긴 하는데 타원체가 거의 원에 가까운 타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을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위성이 행성 주위를 공전을 할 때, 예를 들어 달이 지구 주변을 공전할 때도 거의 원에 가까운 형태로 공전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달이야 이제. 그런데 해성 같은 경우에는 태양 주변을 공전을 하지만 이때 공전하는 길, 궤도가 거의 이렇게 궤도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해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들이에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용어들을 좀 잘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용어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제 이후에 어떤 표현들이 나오면은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태양계의 형성 과정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태양도 하나의 별이죠. 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재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별의 재료가 되는 물질들을 우리가 성간 물질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성간 물질들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보통 수소나 헬륨 같은 원소들, 그리고 예를 들어 먼지 또는 티클, 그리고 기타 다른 기체 같은 가스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간 물질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성간 물질들이 다른 부분보다 조금 많이 모여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물질들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많이 모여 있다면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어떤 형태들이 보일 거거든요. 그런 형태들이 꼭 구름같이 모여 있는 형태 같다 해서 우리가 성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 태양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태양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태양을 만들게 되는 그런 성간 물질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성운들을 태양계 성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태양계 성운은 어떤 성간 물질들, 재료 같은 것들이 이렇게 구름처럼 모여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다른 장소보다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꼭 구름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지. 말 그대로 성간 물질이 구름처럼 모여있는 것, 구름 운자거든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런 태양계 성운들이 회전과 수축을 하기 시작을 해요. 회전과 수축. 그러니까 보통 물질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면은 그 물질들 사이에서 힘이 생기거든요. 이때 어떤 입자와 어떤 입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 바로 만유인력이에요. 만유인력. 근데 그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게 곧 중력이란 말이야. 알았니? 그런데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 물질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그런 중력이 작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크기가 작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회전과 수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를 만드는 게 바로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성간 물질들이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는데 얘네들이 빙글빙글 회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빙글빙글 회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회전만 하는 게 아니라 중력이 작용해. 중력이 작용한다는 이야기는 안쪽으로 끌어당겨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쪽으로 이렇게 쏙쏙쏙쏙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얘네들이 회전하면서 모이기 시작을 하면은 점점 동그란 형태가 되기 시작을 하겠지. 그래서 어느 정도 동그란 형태가 만들어졌을 때를 우리가 이제 원, 시, 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지금 현재 동그란 형태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계속해서 끊임없이 중력 수축 에너지는 작용을 해야 돼요. 중력 수축 에너지가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계속해서 끊임없이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하고요. 당연히 안쪽으로 끌어당겨질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때 요 중력 수축 에너지가 작용을 했을 때 그 에너지가 외부로 나가기도 하고 내부에서 사용되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요 중력 수축 에너지 때문에 그 에너지의 절반만큼은 별의 내부의 온도를 높입니다. 내부의 온도를 상승시켜요. 오케이? 그런데 나머지 2분의 1은 외부로 방출하거든요. 외부로 방출? 그러니까 이 외부로 방출하는 에너지가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열과 빛의 형태로 관찰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요 내부의 온도를 상승시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부의 온도가 계속해서 중력 수축 에너지 때문에 높아지는 거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작용을 하다 보면은 점점 원시별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내부의 온도는 계속해서 높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거치는 단계가 바로 주계열성인 거야. 자, 우리가 기존의 1단원의 우주의 생성과 진화 부분에서 이 별의 생성과 소멸 단계를 볼 때 이런 단계를 배운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걸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 뿐이야. 왜? 태양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도 결과적으로 태양이 만들어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태양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1차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주계열성이 돼요. 주계열성이 되면은 얘네들은 앞서 원시별의 형태처럼 동그란 형태를 유지하거든요. 동그란 형태를 유지하는데 이때는 중력 수축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수소핵 융합 반응까지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원래는 원시별보다 주계열성의 크기는 더 작습니다. 더 작은데 일단 그냥 크기를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그린 게 이게 주계열성이야. 그랬을 때 앞서 원시별부터 계속해서 중력수축 에너지가 작용을 했어. 그 전에 이미 벌써 성운에서부터 중력수축 에너지가 작용을 했지. 그러니까 내부의 온도는 계속 상승하거든요. 바깥쪽 우주의 온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바깥쪽 우주의 온도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1단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주 공간에서는 더 이상 원소의 합성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태양 같은 이런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중력 수축 에너지 때문에 내부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우주 공간에서 일어날 수 없는 핵융합 반응이 별 내부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별을 만드는 재료 중에서 사용되었던 수소 같은 것들이 별 내부에서 헬륨으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벌써 중력 수축 에너지 때문에 별이 내부로 수축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작아지려고 해, 별은. 계속해서 중력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수소핵 융합 반응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때 이 수소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외부로 방출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바깥쪽으로 팽창하려고 하는 힘이 생겨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중력 수축 에너지 때문에 작아지려고 하고 수소핵 융합 반응 때문에 팽창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별의 크기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별의 일생의 대부분을 다 보내는 단계가 바로 요 주계열성 단계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태양계의 형성이 중요한 거거든? 맞지? 자, 일단 태양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했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미 벌써 이제 원시 태양이 만들어졌다고 치자고요. 근데 원시 태양이 만들어질 때 가운데 이제 원시 태양이 있어. 자, 요 단계야. 알겠지? 요 단계에 원시 태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시 태양이 만들어질 때 주변에 있는 성간 물질들이 회전을 하면서 얘네들이 슬슬슬슬 안쪽으로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너 있잖아, 피자 밑에 있는 판, 도우를 만들 때 보면은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빙글빙글 돌리면은 점점 얘네들이 펴지지. 그것처럼 주변에 있는 성간 물질들이 막 회전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그런 성간 물질들이 그냥 막 통째로 다 회전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점점 납작한 형태로 회전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간 물질들이 원반의 형태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원반의 형태로. 우리 왜 행성들 중에서 고리 가지고 있는 행성들 있잖아요. 거기서 대표적인 게 이제 토성 같은 거 있지. 토성이 이제 행성이 있으면은 주변으로 고리가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시 태양이 만들어질 때 주변에 있는 성간 물질들이 저런 고리의 형태를 만들면서 얘네들이 회전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 있는 성간 물질들은 당연히 태양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녀석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그 태양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고 바깥쪽에서 일단 회전하는 녀석들도 있었을 거거든. 그런데 요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성간 물질로 이루어진 원반들 안에 있는 물질들끼리 또 충돌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이 만들어졌어. 원시 태양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주변에 성간 물질들이 모이고 하면서 충돌하다 보니까 점점 크기가 작은 이런 어떤 행성 같은 것들이 요 주위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만들어진 요 조그마한 녀석들을 우리가 미행성체라고 표현해. 그런데 이런 미행성체들이 계속해서 충돌을 합니다. 일부는 계속해서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겠지만 그 빨려 들어가지 않은 미행성체들끼리 계속해서 충돌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크기가 커질 거 아니야, 행성체들이.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태양이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은 미행성체들 중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런 식의 행성들이 다 태양 주변을 빙글빙글 돌게끔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태양계 형성 과정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전체적인 흐름도를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교재 내용 보면서 조금 더 보강을 하도록 할게요. 자, 태양계의 형성 과정 보시면은요. 자, 태양계의 성운 보시기 바래요. 초신성 폭발에 의한 성간 물질들이 모여서 태양계 자리에 성운이 될 겁니다. 성운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태양계의 성운이 형성됐을 때 그게 이제 모여서 이제 별이 만들어질 거야. 태양이 만들어질 겁니다. 태양계 성운이 중력 수축하여 회전하면서 평평한 원반 모양을 이루었다. 아까 선생님이 좀 전에 그림 그려줬었죠? 그러면서 세 번째, 원시 태양이 형성돼요. 중심부에는 아주 뜨거운 고온의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미행성체들이 형성되는 과정은요, 바깥쪽에 있는 이런 성간 물질들이 끊임없이 충돌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다섯 번째, 원시 행성이 형성되는 과정은 성운이 수축하여서 원시 행성이 만들어지고 미행성체들이 끌어당겨져 충돌하며 점점 큰 행성으로 성장하였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전체적인 흐름을 기억하시면 돼요. 뭐 아주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이 내용은 1단원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은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태양계가 만들어지는구나. 태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주변에 있는 찌끄러기들 때문에 행성들이 만들어졌구나. 우리는 그런 찌끄러기들 때문에 만들어진 지구에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주에서 본다면 우리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죠. 그지?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아래쪽에 태양 에너지를 보도록 할게요. 앞서 태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 에너지의 근원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중력 수축 에너지가 있는 거지. 중력 수축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있는 거고. 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력 수축 에너지는 원래 물질들이 모이면은 그 물질들끼리 얘네들이 서로 끌어당겨지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 그것을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중력 수축 에너지는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2분의 1은 내부의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을 할 것이고요, 나머지 2분의 1은 외부로 방출할 겁니다. 그랬을 때 원시 태양에서는요, 외부로 방출하는 에너지의 근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예요. 그런데 태양이 형성되고 난 다음, 즉 주계열성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때 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근원은 수소핵 융합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개의 수소 원자가 하나의 헬륨 원자로 바뀌면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발생시켜요. 그러면서 그 별이 가지고 있는 수소를 거의 대부분 헬륨으로 바꿀 때까지가 주계열성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태양도 주계열성 단계에 머물러 있고요. 사람의 나이로 따진다면은 지금 현재 태양은 거의 중년쯤 됩니다. 중년의 나이. 그러니까 청년은 아니에요. 이미 나이를 좀 많이 먹을 대로 먹은. 태양의 색깔이 무슨 색이죠? 빨간색. 빨간색. 이게 바로 이제 유치원 때의 그 몰입식 교육의 한계죠. 태양은 빨갛게 그리고 바다는 파랗게 그리고. 그지? 그런데 진짜 태양이 빨개? 아니지 않니? 태양은 노란색 아니야? 그치? 잘 생각해봐. 태양 노란색이야. 태양 실제 노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빨간색에 가까운 노란색처럼 보이겠지. 근데 실제로는 노란색입니다. 그런데 만일 태양이 빨간색으로 보인다면요, 태양이 죽을 때까지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의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데 이때 하얀색 계열이나 파란색 계열로 보이면은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엄청나게 뜨거운 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점점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나이를 많이 먹어서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색깔이 하얀색, 파란색 계열에서 점점 빨간색 계열로 오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빨간색이 됐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죽을 때까지 얼마 안 남았다, 뭐 이 뜻이 되는 거죠. 노란색은 파란색 쪽보다는 빨간색 쪽에 가깝지. 그러니까 그게 약간 중년의 나이쯤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태양이 빨갛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태양 계속 남아있을 테니까 별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어찌됐건 태양 같은 그런 별들이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이런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태양의 에너지의 근원이에요. 태양 에너지의 근원. 자, 그랬을 때 설명 보시면은요, 태양은 크게 3개의 층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핵이 있죠. 태양도 핵이 있어. 오케이? 그리고 우리 지구로 본다면은 멘틀 부분 있죠. 지구의 멘틀 부분이 복사층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바깥쪽은 대류층이라고 합니다. 대류층. 이렇게 이제 3가지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핵이에요. 핵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이루어져요. 그럼 이 에너지가 외부로 방출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외부로 방출되기 위해서는 복사층을 지나 대류층으로 해서 빠져나가야 되겠죠. 이때 복사라고 하는 이 뜻 자체가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 에너지가 직접 이동하는 것을 복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보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복사 이러면은 말 그대로 에너지가 직접 이동하는 것. 이때 핵에서 만들어진 그 열과 빛과 같은 에너지가 그대로 자기 스스로 통과하는 층이 복사층입니다. 그런데 대류라고 하는 표현은요, 물질을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거든요. 바깥쪽에 있는 요 대류층에 있는 기체들이 온도에 따라 위로 상승 또는 하강 이런 식의 대류 현상을 보이거든요. 그런 층을 통과해서 에너지가 외부로 방출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구조는 핵이 있고 복사층이 있고 대류층이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때 수소핵 융합 반응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핵에서 일어납니다. 알겠습니까? 핵에서 핵 융합 반응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두 번째, 제일 마지막이죠. 태양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복사의 형태로 지구에 도달하여 물질에 흡수되면은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복사 또 나왔지? 왜냐하면은 태양 있어. 그리고 앞쪽 여기에 지구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태양에서 발생한 에너지가 지구까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직접 이동하는 거니까 직접 이동한다 해서 복사라고 하는 형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뒤로 넘어가시면은요, 세 번째, 태양 상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태양 상수는 지구 대기권 밖에서 햇빛의 수직인 면의 단위 면적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으로 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지구에는 바깥쪽에 대기권이 있죠. 그러니까 공기가 있는 층이 있잖아. 그리고 그 바깥쪽이 이제 우주지. 그랬을 때 그 우주 공간에서 지구의 면적에 해당하는 요만큼에 도달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태양 상수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봐봐요. 그 태양 상수의 크기가 외우는 거 아니야. 알았지? 이 그림을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좀 그려 놓을까요? 자, 여기에 이제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태양 상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값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칼로리 퍼 제곱센티미터 미닛 이 뜻이거든요. 근데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직까지 지구에 흡수되지 않고 지구 바깥쪽에 도달한, 여기가 대기권이야. 지구 바깥쪽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의 크기를 계산한 거거든요. 이 단위를 잘 보면은 이 단위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요, 제곱센티미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면적에 각각 정사각형이 있으면은 이때 한 변의 길이가 1cm, 1cm인 정사각형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요 면적에 미닛 1분당
1분당 도달하는 에너지의 크기가 얼마다? 2칼로리다 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생각보다 좀 작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나요? 왜 우리 칼로리라고 하는 단위가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주로 많이 쓸 때 그거 쓰잖아요. 왜 하루에 섭취하는 에너지량. 왜 우리가 먹어야 되는 하루에 일반적으로 먹어야 되는 에너지량이 약 2000에서 2400kcal 정도다. 이렇게 막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1kcal가 1000칼로리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2400kcal 정도 된다. 그럼 거기다 공 3개 붙인 게 칼로리란 말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생각보다 작은 거 아니야? 2칼로리밖에 안 되는데? 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왜냐하면은 지구의 요 수직한 면적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구의 반지름이 약 6,400km 정도 되는데, 말 그대로 저게 이제 수직한 면이라면은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원반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 원반의 면적을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반의 면적을 계산하면은 반지름이 지금 현재 6,400km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원의 넓이 이걸로 계산하면은 파이 아래 제곱일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단위 자체가 뭐가 나오겠어? 제곱킬로미터가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그것을 센티미터 단위로 바꾸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리고 1분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태양빛이 뭐 1분만 비추고 말아버리나? 아니잖아. 하루 종일 1년 내내 몇십 년 내내 계속 비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런 태양 상수는 대기권 바깥쪽에서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에너지가 전부 지구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기권 바깥쪽에서 반사가 되기도 하고, 오케이? 일부는 대기권에 흡수가 되기도 하면서 실제로 지표면에 도달하는 에너지량은 그것보다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때 태양 복사 에너지가 대기권을 뚫고 지면에 입사된 에너지, 그러니까 실제로 지구로 공급된 에너지의 크기를 보면은 이 크기는 태양 상수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4분의 3은 외부로 방출이 다시 돼버리거나 대기권에 흡수가 돼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못해요. 그런데 4분의 1 정도만 들어와도 지구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에너지의 근원이 될 정도로 태양 에너지의 크기는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굳이 태양 상수 값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께서 내신에 대한 내용을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태양 상수 알아도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때는 외워야 되겠죠. 그지? 근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서 이런 태양 상수 값을 직접 물어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이 정도는 알아둡시다. 지구로 입사돼서 실제로 우리가 쓰는 에너지는 태양 상수의 얼마밖에 안 된다고? 그렇죠.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 이거 꼭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아래로 내려가서 22쪽에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나와 있죠? 그런데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중학교 때도 행성에 관련된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인정 못합니까? 사실 중학교 때부터 하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하긴 하는데 이상하게 중학교 때도 이런 내용들, 특히 그러니까 우주 천체 쪽에 관련된 내용들은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그냥 가볍게 지나가 버리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교재 진도상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꼭 내야 되는 게 맞는데 뭐 학교 진도가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서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 시기까지 그 부분을 완벽하게 다 하지 못했다면은 뭐 그냥 문제를 내지 않고 아니면 간단하게 한두 문제 물어보고 이렇게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꾸 나 이거 안 배웠는데?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정을 못하거나 안 하건 그건 상관이 없고, 맞지? 뭐 나는 절대 배운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이제 알아두면 되겠죠. 자, 우리가 행성하면은 수성부터 시작해서 금성, 지구, 화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까지 있다 그랬어요. 과거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명왕성까지 외웠었습니다. 근데 명왕성은 탈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들은 해왕성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여러분들 나이쯤 돼서 아마 이 부분을 배울 때쯤이면은 아마 해왕성에다가 2개의 행성 정도를 더 추가해서 배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명왕성이 탈락하고 나서 명왕성이 행성이랑은 좀 다르다라고 해서 그걸 탈락시키고 나서 실제로 행성 같은 운동을 하는 그런 또 다른 천체들을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번호로만 지금 부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마 나중에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름으로 바뀌어서 아마 외우지 않을까. 좀 더 연구가 되면은 뭐 그러겠지만 지금은 해왕성까지만 좋잖아, 그지? 자, 근데 이제 행성을 특징에 따라 분류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행성을 뒤에서 우리가 많이 쓸 거거든요. 행성을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지구의 안쪽에서 돌면은 내행성, 그리고 바깥쪽에서 돌면은 외행성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거는 예를 들어 이제 내행성이다 또는 외행성이다 이러면 지구보다 안쪽에 돌고 있으면 내행성이에요. 바깥쪽에서 돌고 있으면 외행성입니다. 그러면 내행성에 해당하는 것은 수성, 금성밖에 없죠. 그 다음에 외행성은 지구 바깥쪽이니까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런 것들이 외행성이겠지. 뭐 이거는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 맞지? 그런데 또다시 행성들을 구별할 때 물리량에 따라서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행성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성질에 따라서 행성들을 구별할 건데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느냐? 먼저 종류는요. 지구형은 지구랑 비슷한 녀석들이거든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입니다. 화성까지. 그리고 목성형 행성들은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런 것들이 종류죠. 자, 물리량 알아두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일단 크기는요. 지구형 행성이 작습니다. 그리고 목성 행성의 크기가 커요. 엄청 큽니다. 그 다음에 질량도 지구형 행성들은 질량이 작아요. 그런데 목성 행성은 질량도 큽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밀도. 이 밀도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서 무겁거나 단단한 정도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구형 행성들은 밀도가 큽니다. 그리고 목성형 행성들은 밀도가 작아요. 사실 밀도라고 하는 것은요, 부피분의 질량으로 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밀도가 크면은 무겁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지구형 행성보다 목성형 행성이 크기도 크고 질량도 크면은요, 목성형 행성의 밀도가 더 커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1kg짜리 쇠구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크기가 되게 조그만하겠지? 1kg이면은. 그런데 목성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한 3kg 정도 되는 손뭉치라고 생각을 하세요. 야, 그럼 당연히 얘보다 얘가 무겁지. 1kg고 얘는 3kg니까. 얘 크기 작지. 얘 크기 엄청나게 클 거 아니야. 우리 왜 그 놀이동산 같은 데서 먹는 솜사탕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 솜사탕 요만한데 그거 질량이 기껏해야 10g도 안, 10g이 뭐야? 5g도 안 할걸? 근데 그거를 3kg 뭉쳐놨다고 생각해봐.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클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얘네들 물에 넣는다거나 아니면 꾹꾹 눌러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는 물에 넣으면 소록 가라앉아 버리겠지. 얘는 물에 뜰 거란 말이야. 얘 누르면 굉장히 단단하지. 하지만 얘는 쑥쑥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밀도가 크고 이게 밀도가 작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구형 행성은 크기에 비해서 질량이 큰 겁니다. 크기에 비해서 질량이 큰 거고 목성형 행성은 크기에 비해서 질량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밀도는 서로 지구형 행성이 더 크고 목성형 행성이 더 작아질 수 있다는 거. 요거 세 가지 묶어서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지구형 행성들은 암석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성형 행성들은 기체 성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기체 성분들로. 그러니까 얘가 더 무겁고 얘가 더 단단하고 얘는 덜 단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니?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다른 것들도 있을 텐데 다른 것들은 여기에 내용들 한번 여기다 좀 더 정리를 해볼까요? 옆에다 할 걸 그랬네. 좀 더 가보죠. 자, 그러면서 얘네들 위성 같은 경우에는 위성 행성 주변 도는 거라 그랬지? 지구 행성은 아예 없거나 기껏해 한 개 내지 두 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목성 행성 굉장히 많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기체, 대기 성분. 지구처럼 이렇게 대기권을 가지고 있는 행성도 있고 아닌 행성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구형 행성들은 대기 성분이 대부분 있으면 무거운 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목성 행성들은 가벼운 기체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행성은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산화탄소 기체나 또는 뭐 메테인 같은 거 CH4 뭐 이런 식의 기체들, 이런 무거운 기체들이 많이 모여 있고, 목성형은 수소 기체나 또는 헬륨 같은 이런 기체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그런지는 우리가 뒤에 나중에 따로 가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편평도. 이 편평도라고 하는 게 행성에 찌그러지는 정도거든요. 예전 중학교 때 지구의 반지름을 보면은 적도 반지름하고 극반지름의 차이가 있다는 거 배운 적 있을 거예요. 지구가 완전히 동그란 형태는 아니거든요. 약간 위아래로 찌그러진 형태예요. 그래서 극반지름보다 적도 반지름이 조금 더 길어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살짝 눌려 있는 거지. 그 눌려 있는 정도를 편평도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봐. 지구형 행성들은 암석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목성 행성들은 기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행성들은 자기 스스로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자전 속도라고 하거든. 그러면은 너 돌멩이가 빙글빙글 도는 게 빠르겠니? 기체가 빙글빙글 도는 게 빠르겠니? 기체가 도는 게 빠르겠지. 그러니까 지구 행성은 자전 속도가 느리고요. 목성형 행성들은 자전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럼 자 봐. 얘네들이 찌그러지는 게 결과적으로 자전 때문에 찌그러지는 거야. 그러면 암석으로 이루어진 게 느리게 도는 거랑 기체로 이루어진 게 빠르게 도는 거랑 누가 더 많이 찌그러지겠니? 지구형이 많이 찌그러져? 목성형이 많이 찌그러져? 목성형이 많이 찌그러질 거 아니야. 간단한 거지. 돌멩이가 천천히 도니까 잘 안 찌그러지잖아. 근데 기체들이 빠르게 도니까 잘 찌그러지겠지. 그래서 편평도는 지구 행성들이 작고요. 목성 행성들이 큽니다. 됐습니까? 이 정도로 가지고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물리적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태양계의 역학 부분은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일단 2단원 들어와서 거의 뭐 오리엔테이션 겸으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내용만 좀 살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 태양계의 역학 부분, 이 역학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고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시간부터 하는 이 태양계의 역학 부분은요, 물리 파트인데 좀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따져보면은 뭐 처음부터 개념만 잘 잡아두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는데 어려움 없으니까, 오케이? 자, 포기하지 말고 다음 시간에 이 태양계의 역학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습니다.